대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의 정철수 PD입니다. 저희 열린공감TV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경제장 썰전 제120회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듯 싶습니다. 평화나무의 김영민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예. 저희 경제장 썰전이 오늘부로 마지막 방송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예, 뭐 오늘 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경제장 설전이 시작됐던 것이 지금부터 6년 전, 2020년 9월에 열린공감TV 법인을 하고 나서 그때 한 11월 달쯤부터 당시 김두일 작가, 그다음에 지금 뉴탐사에 있는 강진구 이런 등 해서 저희가 경제장 설전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경영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스튜디오를 되찾고 나서 경제장 설전 이제 시즌 2를 시작을 했었고 네. 그때 우리 김현민 이사님은 거의 북박이처럼 쭉 진행을 해오셨지요. 네. 김두일 작가가 방송을 좀 했다가 잠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신 바람에 그때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최혁진 현 의원님 그분이 대타로 나오셔서 또 북박이처럼 오랫동안 진행을 해주셨고 결국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의 기장군의 최태경 위원장님께서 또 쭉 방송을 해오셨었는데 최근에 6.3 지방선거 끝나고 기장군 수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셨잖아요. 우성빈 군수. 군수가 그곳에 그 인수위원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최태경 위원장님이. 예. 그래서 그 인수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바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등한시합밖에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경제장 설전이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의 윤자를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그리고 모친 최은순 또 계부로 통하는 김충식 등에 대한 그 일가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들을 탐사 취재를 해서 그 의혹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대법원에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윤석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7년형. 이제 앞으로 뭐 내란 우두머리죄 등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뭐 플러스 알파 되면은 뭐 살아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첫 번째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장 썰전의 이제 사명 역할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약속했던 것은 아직도 여전히 김건희와 그 주변 일가들이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고 있어요. 김충식, 최은순, 또 김건희의 오빠, 뭐 다들 활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심판받을 때까지 끝까지 탐사 취재를 해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겠다. 이게 저희 경제장 설전의 사명이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부침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7.7법 이후로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조차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였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하게 되면 또 어떤 핑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만은 막상 이제 현장 일선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탐사 취재를 해서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같은 경우에는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제가 뭐 웬만한 고소고발을 누구보다 많이 당한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횟수로 쉬어보니까 212회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유죄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현재 스코어. 벌금형조차도 1원 한 장 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소송에 대응하려다 보면 변호사 비용 들여야 되고 변호사 비용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무혐의가 난다 한들 그 뭐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 5건이 기소가 됐어요. 윤석열 정권 당시에 검찰이 억지 기소를 해서 그 중에 2건은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됐어요. 근데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률 비용으로 1심, 2심, 3심까지 가는데 들어간 비용이 3천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3심까지 가는 3천만 원이면 되게 적게 든 금액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그 저렴한 변호사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법률 비용을 적게 받는 변호사 같은 경우도 1심 같은 경우에 선임료를 500 정도를 받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성공 보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통 100%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그러면 또 2심 선임료를 비슷한 금액으로 선임을 해야 돼요. 거기서 또 승소하더라도 또 성공 보수를 줘야 되는 거고 비단 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3심까지 가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무죄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그 소송 비용, 법률 비용이 약 50%에서 60% 수준이라고 해요. 저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법원의 일종의 소송 같은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비용 확정 소송 비슷하게 사건 번호가 또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게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린 이후에 소송 비용이 확정이 됐어요.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3천만 원 들어갔으면 한 6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600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게 확정 소송이 확정이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걸 또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검찰청에 또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해당 검찰청에서 또 최소 2, 3개월 또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네. 212건이나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법률 비용을 쓰게 됐던 것이었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 뭐 윤석열 정권이 끝났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뭐 법원이 그거를 나몰라라고 다 무죄 처리해주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또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7일 이후로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이 적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특히 저희 같은 1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은 섣불리 잘못 이제 방송이나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이른바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었다고 해요. 저는 뭐 그렇게 방송 보도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또 몇몇 또 채널도 있기도 하죠. 있죠. 그래서 예.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예. 이걸 방패로 해서 사실은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위법성 조각 사유를 들어서 그걸 조각 사유, 위법 사유 뭐 이상하게 거꾸로 조각성 위법 사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를 내세워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피해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이 가짜뉴스 방지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하여간 예. 저 우리 열린공감 TV가 뭐 허위 보도다 뭐 이렇게 누군가 자꾸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그러긴 했지만은 네. 여러분 정말 역사의 중요 고비마다 큰 분량으로 네. 큰 질량으로 격파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계엄을 미리 예언했잖아요. 네. 몇 달 전부터 예. 날짜까지 거의 맞췄어요. 예, 그러기도 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이런 종교적인 의혹들. 일단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저희가 최초로 전성배를 알리기도 했었고 오늘 그 5년형이 나왔죠. 맞아, 확정됐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먼저 그 마치 그 쇠빙선처럼 예. 뚫고 나갔던 매체가 열린공감 TV인데 네. 그 열린공감 TV의 그 성과를 무시하고 네. 또한 폄훼하기 위해서 뭐 가짜 뉴스, 허위 보도 그러니까요. 이런 프레임으로 예. 말하자면 매도했던 사람들이 예.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뭐 비단 가장 크게 화제됐던 사건이 이제 조이대 사자회동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영애 배우에 대한 김건희와의 친분설 이 두 가지가 워낙 많이 뉴스가 보도됐기도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린공감 TV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죠. 네. 하지만 두 개 다 저는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어요. 일단 조이대 그거 아는 사자회동설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없지요. 조이대 사자회동설은 제가 무혐의 받았고요. 무려 아 14시간 그래요? 예. 처음 듣네. 무려 14시간이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반부패 수사대에 가가지고 중앙지검. 예, 이런. 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 경찰. 예. 14시간이나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각종 증거를 제출했어요. 네.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제보자가 있었고 그 제보자를 입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경찰이 봐주려고 봐줄 수는 없는 거죠. 아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영애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너무나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어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영애 씨가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예, 취하했다고 해서 제가 뭐 손해를 본 게 없느냐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민형사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법률 비용이 들어갔어야 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무혐의 나오거나 아니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무도 모르시죠. 그래요. 지금 우리 김영준
김영미 저도 사장님 몰랐어요. 잘못인 저도. 예. 아, 그렇게 결론이 났구나. 예.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튼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1년 뒤, 2년 뒤에 무죄가 나오거나 무혐의가 결정난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77 그 법률안 통과 이후에 정보통신망법 예. 개정 이후에 누군가가 내가 열린공감TV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잖아요. 네. 그럼 고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본인이 고소장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법률가를 사용을 해서 고소장을 작성을 해도 돼요. 네. 그걸로 끝입니다. 형사사건은 그렇습니다. 민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경찰의 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에 가서 제가 212건이나 이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김영민 이사님도 겪어보셨겠지만은 말의 어폐, 토시 하나, 문장 하나, 여기서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는 허위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 말의 어폐라든가 뉘앙스라든가 단어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면 수사관의 입장에서 바로 그냥 송치를 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또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해서 보완 수사를 해계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귀찮아서 워낙 사건이 많으니까 그냥 약식 기소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니면 지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은 그냥 기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약식 기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벌금형 100만 원, 200만 원도 아깝다 생각을 해서 정식재판, 구공판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구공판을 신청하면 형사재판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법률 대리인을 쓸 수밖에 변호사 없죠. 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소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 들여서 고소하면 끝이지만은 당한 사람은 30까지 가는 동안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법률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윤석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한 건이라도 고소고발당해봐라. 집안이 망한다. 기소가 되면은 네. 정말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아주 뭐 황폐화된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했어요. 맞아요. 예. 훈련된 검사에 의해서 맞아요. 정말 인생이 결단난다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이 진행되면서 검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공판 검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이제 입증을 할 책임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증인을 막 불러댑니다. 고소인 측, 고발인 측 증인들을 마구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게끔 계속 유도하거든요. 이러한 공판 기일이 늘어날수록 또 당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최종 무죄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안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비단 김건희 사건만 하더라도 줄리 의혹이죠. 최근에 김건희 난 줄리가 아니었다, 제인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기까지 아직 1심입니다. 4년째 1심만 받고 있는데요. 갈수록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1심인데. 이게 또 2심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저는 또 법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탐사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 미디어처럼 출입처가 있어서 출입처에서 불러주는 대로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주는 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아예 황무지에서 뭔가를 탐사 취재를 해서 그거를 취재해서 보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견뎌오셨고 예. 내란 수습과 또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네. 출범에 있어서 열린공감TV가 쌓아놓은 업적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거 정말 제대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흑막 누가 까발렸고 파헤쳤습니까? 열린공감TV예요. 누가 네. 보더라도. 네. 참 안타까워요. 이 종교를 가지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열린공감TV가 신흥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의 결탁 유착 관련돼서 정말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 그냥 건진법사 1명 정도만 유죄로 확정되는 걸로 그쳐버렸다라는 부분도 안타깝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열린공감TV가 더 이상 이제 탐사 취재를 포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현재 이 77 법안이 어떻게 정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정착이 되는 데까지는 좀 관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좀 숨고르기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네. 좀 사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진정되면은
그때 다시 재개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그 누구도 이걸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어준 씨를 상대로 7월 7일 이 법안이 딱 시행되는 날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동재 씨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예, 신라전 사건. 예. 이제 뭐 허위 보도를 했다. 예. 뭐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고 거의 뭐 그게 이제 뭐 최강욱이라든가 뭐 관련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유죄가 확정됐었고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어준 씨는 검찰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데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다 네. 보니 이동재 씨가 7월 7일 이후에 그 문제가 됐던 방송을 네. 안 지웠다. 예. 이런 이유를 들어서 김어준 씨를 또 예. 추가로 문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법률가 중에 한쪽에서는 이게 7월 7일 이전에 방송한 내용이 아직 걸려 있기 때문에 7월 7일 이후에 방송한 내용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일부 또 이제 법률가들은 이게 여전히 걸려 있어서 7월 7일 이후에도 이미 벌써 그 전에 7월 7일 이전에 이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다. 예.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전자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러게요. 모르죠. 뭐. 예, 그러니까 법원이 이게 판단할 어떻게 일이니까. 판단될지 법원에서 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하필 저희 열린국TV가 딱 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100만 구독자 이상에 더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몸을 살이냐 이제 와서 뭐 그냥 파산 신고하고 해라 이러는데 이게 남 얘기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산이 그게 쉬운 줄 아나 봐.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열린국TV가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탐사 취재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딱 이제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게릴라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네. 지금 존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열린국TV의 예.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를 갖고 예. 선택지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에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녹취, 영상, 사진 등이 완벽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입증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상대방 고소를 하는 측에서 이게 조작됐다. AI 영상이다. AI 녹취다. AI 사진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사대에 넘겨야 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과학수사대에서도 아직도 AI 영상이나 사진 녹취에 대해서 100%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법원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봐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다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게 가짜일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보도하는 측에서.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짜라는 걸 입증하려면은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또 진본이라고 입증하려면은 네. 이걸 보도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진본을 입증을 하려면은 취재원을 까야 돼요. 또 참. 근데 알다시피 기자의 생명은 취재원 보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맞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7.7법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물론 가짜 뉴스, 허위 예. 보도 이거는 뭐 절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당연하죠. 제가 또 그걸 예. 또 맞서 싸웠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더 옹호할 여지는 없지만 네. 그러나 그 법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예. 점에서는 좀 과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그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든지 언론 보도의 제약 네.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장 예언하는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예.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하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뭐,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이제 다수 의원들이 있죠. 네, 뭐 예. 그분이 뭐 상징적으로 발의했던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민주당이 크게 예, 빅엿을 먹을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 뭔가 법을 만들어 놓고 예. 뭔가 골탕 먹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당해요. 그러니까요. 청의 민주당이 예. 늘상 이렇게 우스운 꼴이 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위 그 이념적 진영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이제 꼭 없애야 할 법안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중에 보안 수사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짜뉴스 방지법 이 두 개를 결국은 관철시키는
했었고 결국 가짜뉴스 방지법은 통과가 돼서 법이 시행이 됐고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212건 누구보다도 많은 경찰 조사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대충 조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60% 이상이었거든요. 경찰들이 과중합니다. 일단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물론 죄의 경중이 어디 있겠냐마는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수사하고 네. 기계적으로 송치합니다. 그러면 또 기계적으로 보안 수사가 내려온 경우가 많아서 꼭 보안 수사를 거친 다음에 무혐의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그런 수사관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시피 수사관들이 무슨 뭐 어디 현장에 가서 수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뭐 통신 조회를 다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다 자료를 다 제공을 해주고 그 자료 내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신이 무죄를 입증할 것 같으면은 무혐의를 입증할 것 같으면은 예.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맞아요. 가져와라. 그럼 이거 당신이 수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우리 그럴 시간 없다. 이런 수사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경찰이 검찰로 그냥 기계적으로 송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보안 수사권 내려올 텐데 뭐. 그래서 그때 가서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예.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네. 경찰 간부가 자기 아들의 살인 사건을 덮어주기 위해서 네. 예,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 경찰도 바보입니다. 지금 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지금 경찰 식구라고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은폐하게끔 예. 도와주고 아니 이래서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뒤집혔어요. 예. 민주 진영 안에서도. 근데 제가 김용민 이사님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검찰 개혁에서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라는 이제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과 또 흔히 누군가 어느 측에서 말하는 코어 지지층 등에서 얘기하는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에 적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인들 아니었나요? 그렇죠.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거기에 무슨 관여가 되거나 적용이 그러니까 될까요? 그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갖게 되면 권력자들이 네. 경찰 통해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길이 더 쉬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열리는 예. 거예요. 예. 너그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내가 임마 너그 사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그래서 한 통만 전화 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네 사장하고 예. 어젯밤에 같이 골프 치고 밥도 먹었어. 이 한마디면 더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권력자는 좋을지 몰라요. 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네. 이 경찰이 내 사건을 암장한다든지 혹은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 이러면서 송치를 한다든지 예.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또 변호사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 가진 자들에게 좋은 보안 수사권 폐지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예. 검찰 개혁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그 보안 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경찰에 대한 그 강력한 통제권, 감찰권 이런 것들이 살아 있으면은 네. 없애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감찰권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워낙 말을 잘 들으니까 입안에 혀처럼 구니까 그 계획을 다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어허. 그래서 경찰에 대한 감찰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어요. 유명무실이 돼서 네. 이런 가운데서 보안 수사권까지 폐지한다. 이제 그러면 그 사건 광주의 그 사건을 닮은 사건들이 네. 계속 속출하게 될 겁니다. 이미 또 있어요. 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그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자라는 것이잖아요. 네. 결국 검찰이란 조직은 이제 10월이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기소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공소청.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 빼고 나머지의 검사들은 수사를 아예 못하는 이런 그렇지.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네.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경찰밖에 안 남아 있는 건데 네. 이번 사태에서 벌어진 것처럼 경찰들이 과연 믿을만하냐
이거는 정말 한번 되짚어봐야 하고 제대로 TF팀에서 들여다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뭐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거는 검찰에 대한 이 보안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공수처만 생기면은 이제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 공수처는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저기 검수 완박하면은 검수 완박하면은 또 정치 검사들 일망타진할 수 있다. 아니 검수 완박이라고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시행령으로 그렇게 틈새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검찰 개혁을 못하면서 네. 지들이 실패했으면서 그 이재명 정부가 못할 거다. 이제 구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자들의 거짓말과 이런 그 국민 기반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 언론에다가 호소하면 된다. 이딴 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최강욱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만약에 피의 사실 공표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언론.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사실상 좀 정신이 나가신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니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어떤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이게 자기들 뜻대로 뭐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언론에다 호소한다. 그 자체로 바로 피의 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르는 법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문제가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예전에 저기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신뢰가 안 지었는데 제가 문재인을 비판하니까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방송에서 대놓고 저를 모욕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빠이빠이 했는데 그분 좀 많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그 사람도 문재인한테 당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문재인을 옹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마음이 좋아서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 자기들의 어떤 이너서클, 자기들의 진영을 구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웃겨요, 한마디로. 웃겨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 무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나 우리 김용민 이사입니다.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큰 책무이기는 맞는데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 문제만큼은 굉장히 절제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이고 TF팀이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민주당 TF팀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다. 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면은 이제 요청권, 보안 수사 요청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이지 아예 없애버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경찰의 권력이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사건 같은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여기까지 번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77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에게 누워 침뱉기가 될 것이다. 그 법을 만든 사람들부터 심한 뒤통수를 자기들끼리 서로 또 그걸로 막 서로 고소하겠다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오늘부터 77법이니까 당신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식으로 막 글들을 올리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런 정치는 빨리 청산돼야 합니다. 자기들도 뒷감당이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과거에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논법으로 모든 걸 해결했잖아요. 뭐 여야가 만나서 혹은 뭐 다른 비공개 루트를 통해서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은 뻑하면 다 법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법률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안에 쓸데없이 많아졌습니다. 정치를 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되면은 이게 정치가 왜 필요하죠? 그냥 법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 법으로 갔다가 검찰만 키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찰이 공당을 집어삼켰고 그렇게 해서 내란을 일으켰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그렇게 그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을 나도 영입해서 민주당이 또 빅엿을 먹은 겁니다. 이게 아주 그냥 자책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주당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 윤석열 그리고 수구 부패 진영도
맹렬하게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이 민주당 안에서 구습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맹렬한 견제가 또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다시는 또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세상을 넘겨주지 않는 지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들이 한마디로 내로남불 정당 위선. 예, 그렇게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무려 80% 가까이 되는 2030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고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세대잖아요. 이 부분은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한 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2030 세대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진보적인 성향이었죠. 예. 개혁적이고. 근데 보세요. 지금 일반 민주 진영에서 예. 간판이라고 하는 뭐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뭐 제가 봤을 땐 웃음도 안 예. 나오는데 예. 그런 사람들 보세요. 아 저기 페이스북에 그 커피 올리고 뭐 너는 이런 일베아이 나쁜 놈아 하면서 이렇게 노하지 말라는 사람. 악마화 시키고 좌표 찍고 예. 이런 인간들이 아주 질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뇌가 썩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진영의 간판이니 예. 2030 세대들이 음. 신물 내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민주당 안에 젊은 정치인들이 더 이상 과거에는 뭐 좀 인기와 명망을 얻었을진 몰라도 이제는 아닌 인간들 있잖아요.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분들 보내드려야 한다. 그게 오늘날 촉법의 사명입니다. 예. 그래도 뭐 그 민주당의 꽤 젊은 정치인으로 많이 좀 화제되고 있는 정민철 씨가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이 꼭 최고위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예, 뭐 예. 그분이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뭐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예. 민주당 내에 그 젊은이들의 그 분위기가 네. 달라져야 한다. 지금 왜 과거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2030 세대들을 많이 키워주려고 노력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DJ가 그랬지. 예,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맞아요, 그랬고. 맞아요. 근데 친문 정치 세력이 되면서 예. 이른바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이 당내 기득권들을 다 장악하면서 주도권을 다 장악하면서 이 김성회 의원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이 72년생이에요. 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제 60대를 향해 가는 분인데 네. 그분이 지난번 2024년에 처음 배지를 달았는데 네, 그때 배지를 달려고 네. 이제 출마하려고 이렇게 뭔가 마음 먹고 활동할 때 그 선배 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너 뭐 벌써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50이 넘어서 지금 55세를 향해 가던 김성회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들이 천년만년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우리 저 꼰대 세대들이 음. 했던 행동들 아닌가요? 네,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예. 이제 때로는 후배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미덕 같은 게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 시대의 그 못 이룬 꿈을 다 이뤄야 한다. 뭐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가 너무 그런 어떤 86세대들한테 짓눌려 가지고 할 말도 못 하고 계속 그냥 뭐 양보만 하다가 네. 형님들 그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네.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아이고. 보세요. 지금 86세대 정치인들 보면은 그 뭐 PC주의, 페미니즘에 너무 쉽게 동화됩니다. 네, 근데 말이죠. 그러면은 젊은 여성들한테 물려줘야 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 그 86세대들이 PC주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이유는 야, 나도 구리긴 한데 그 나는 밑으로 엮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친구 아니니? 예, 이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바인데 예, 이러니 무슨 민주진영 안에서 성추문이 예? 발생하고 뭐 네. 그래서 그때마다 더불어 만진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게 바로 위선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저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이런 민주당이 예. 2대남, 3대남들을 또 홀대해가지고 이들이 또 집단적으로 그 어떤 더 이상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다. 이래서 민주당을 심판할 용도로 국민의힘을 찍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보수진까지 아우르는 그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모두의 민주당이 되길 바라는데 민주당은 자꾸 자기들 편, 우리 편, 이너서클, 우리 그게 진영. 이제 그게 친문의 문화입니다. 친문의 문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온갖 비난과 또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네. 이 친문을 아주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신상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신상이 되고자 애를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친문이 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만나기도 하고 예. 친문들 챙기기도 하고 그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 친문 세력들이 더 이상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고 네. 완전한 어떤 이선 퇴진을 해야만 예. 뭔가 좀 새로운 출발점에 민주당이 설 수 있다라고 예. 봅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지금 민주당을 성토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저나 김현민 이사님이나 민주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정당이고 민주당을 제대로 고쳐야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예요. 예. 전 딴 거 없습니다. 뭐 네. 누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뭐 높은 자리 가고 이거 관심 없고요. 예. 제 관심은 예. 두 번 다시 내란을 할 수 있는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윤석열 같은 그런 괴물 정권이 그렇죠. 들어서면 안 그래서 된다. 제가 사실은 뭐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맞습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예.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친문 세력들은 윤석열을 키웠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준 정말 역사적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고 이 일선에서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열린공감 TV에서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이유도 네. 여기가 가장 유효타를 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열린공감 TV가 다시 또 이런 낡은 세력들 예. 그리고 반헌법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잊지 않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리 좀 하자면은 저희 경제당 썰전은 오늘로서 마지막 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썰전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말레이시아에 가 계시는 우리 김두일 작가님이 돌아오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앞에 경제장을 빼고 다른 네이밍으로 썰전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형태의 경제단 썰전이 아니고 진짜 썰전. 예, 두 분께서 담론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개편을 좀 해볼 생각인데요. 그때까지 좀 저희 경제단 썰전을 많이 사랑했던 분들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동안 경제단 썰전을 통해서 많은 사연들, 또 많은 사건들을 접해봤던 분들 아쉬움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말씀. 네. 하여튼 열린공감 TV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1등 공신 중에 예.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네. 예. 그래서 워낙에 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당하고 마타도도 많이 당하고 그 배우가 매우 의심스러운 세력으로부터 우리 정천수 대표님이 인간적으로 경영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예. 자 정말 꼭 지켜야 할 매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열린공감 TV 계속 롱런할 수 있도록 잠시 좀 쉬는 기간 온다고 후원 끊지 마시고 네. 더 도와주세요. 예. 더 도와주시면 더 큰 역할로 여러분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예. 네. 뭐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열린공감 TV 경영 상태가 너무나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이제 벼랑 끝에 다다른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회사가 운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정비를 해야 될 듯 싶고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여러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열린공감 TV 이대로 주저앉거나 진짜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1인 1만 원씩 하단에 보시는 정기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네. 예, 저희는 한두 달 정도 쉬고 나서 네. 다시 한번 썰전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열공.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